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슬기로운 선택.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이수경입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은 모두 다르지만 건강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행복의 필수 조건이죠. 그래서 건강을 잘 챙기는 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바른 건강법을 전해드리는 최진용의 건강상담소에서 오늘도 건강한 삶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오늘은 붓기라고 하죠. 이 부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건강 고민도 해결해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 제가 어제 스시를 조금 짜게 먹었어요. 간장을 이렇게 찍어 먹었더니 얼굴이 아침에 퉁퉁 부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얼음찜질도 하고 이렇게 얼굴을 좀 작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왔는데 박사님도 이렇게 좀 부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저녁 때 음식을 좀 많이 과식을 한다든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짠 음식, 또 동의보감에서는 단 음식을 먹으면 얼굴만 붓는 게 아니라 배도 더 부풀고 손과 다리도 붓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요. 저도 이런 경험들을 여러 번 했습니다. 네, 이렇게 붓는 건 누구나 흔하게 경험하는 증상인 것 같아요. 이 부종은 어떤 상태를 말할까요? 예, 이 부종은 조직 내 림프액이나 조직의 이제 삼출물 등에서 액체가 고여서 과잉으로 존재하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몸이 부을까요? 예, 이 몸은 우리 몸의 50에서 약 60%는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각구 이렇게 세포 내 또는 세포 외에 잘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세포 외액이 증가하고 특히 혈관 내에서 혈관 밖으로 빠져나와서 간헐 조직에 있을 때 부종이라고 하는데 이 부종이 생기는 원인은 첫 번째가 소변이 잘 나가지 않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단 음식과 짠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 세포 내액에서 세포 외액으로 수분을 많이 빨아들이기 때문에 붓기가 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는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 위와 장 쪽에 이제 식적과 담음이 쌓여 있으면서 순환이 잘 안 되어 부종이 나타나게 되고 마지막으로 질병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부종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네, 다양한 이유로 나타나는 이 부종. 흔하게 부종을 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거니 하고 생각하고 그냥 가볍게 넘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부종이 시간이 지나면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부종을 치료를 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대사 기능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에너지의 소비량 자체가 적어지게 되고 에너지 소비량 자체가 적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비만이나 당뇨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주는 게 필요합니다. 보통 부종을 보면 전신이 이렇게 붓거나 얼굴, 특히 좀 손발, 다리 이런 쪽에 많이 생기잖아요. 이 부종이 생기는 부위에 따라서 원인이 다르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이제 전신 부종의 경우에는 이제 간장이라든지 콩팥이라든지 심장에 이제 질환이 있는 경우, 갑상선의 기능이 저하가 되어 있거나 항진 등 내분비 질환에 의해서 이 전신에 부종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다리에 부종이 생기는 경우에는 주로 한 자세로 오래 서 있는다든지 여성분들의 경우에 이제 높은 힐을 신고 오래 걷는다든지 오래 서서 일을 하는 경우, 하지 정맥류가 있는 경우에 다리 부종이 잘 생기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얼굴이 붓는 경우에는 첫 번째 이제 짠 음식과 단 음식을 자주 섭취하고 동의보감에서는 인체의 양기가 제대로 순환이 되지 않을 때 얼굴이 붓는다. 이때 양기라는 것은 내 몸에 에너지가 부족하고
만성 피로 증상을 달고 있는 경우에 또 얼굴에 붓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박사님께서 그 원인을 쭉 해주셨는데 짜게 먹지도 않고 또 오래 같은 자세로 있지도 않는 등 이 원인이 없는 부종도 있잖아요. 네. 특별한 원인이 없을 때는 림프 부종도 의심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림프 부종은 림프관이 손상이 되어서 이 간질 내에 이제 단백질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단백질 성분은 우리 혈관 내에도 있게 되는데 이 단백질은 수분을 빨아들이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빈혈이 있거나 혈액 내에 단백질이 부족한 경우에는 혈액에서 수분이 밖으로 빠져가기 때문에 붓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의 경우에 빈혈이 있거나 체력이 좀 떨어졌을 때 붓기가 생기는 경우는 음식을 많이 먹거나 대소변이 잘 안 나가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혈액 내에 단백질 성분인 알부민이 부족이 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처럼 림프관 내에 이 단백질이 너무 함유가 되어 있어서 수분을 빨아들이면서 림프 부종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종을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하는지도 궁금하네요. 원인의 그 증상과 원인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전신 부종은 질병들이 있잖아요. 심장이라든지 간장이라든지 콩팥이라든지 갑상선 기능 저하나 항진 등의 이런 질병의 원인에 따라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리에 부종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특히 오래 한 자세로 서 있는다든지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서서 일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조금씩 잠깐 앉았다가 여성분들의 경우에 신발을 잠깐 풀었다가 다리를 풀어주고 이러한 자세를 같이 풀어주는 게 필요하고 하지 정맥류가 있어서 하지 부종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혈액 부종 자체를 같이 치료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얼굴이 붓는 경우입니다. 얼굴이 붓는 경우에는 이제 단 음식과 짠 음식을 자주 섭취해 주는 경우이기 때문에 단 음식과 짠 음식을 적절히 조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칭적으로 내 몸에 붓기가 생긴다는 것은 내 몸에 수분이 잘 빠져나가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나는 웬만큼 움직인다든지 많이 움직이지 웬만큼 덥지 않아서는 땀이 나지 않는 경우에 붓기가 잘 생길 수가 있고 소변이 항상 제가 그 전화 상담도 그렇고 질문을 할 때도 그렇고 문진을 할 때 소변을 항상 시원하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 몸에 내가 물을 많이 먹지 않아도 내 몸의 음식물 또는 대사작용에 의해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적정량의 소변을 배출을 해줘야 되는데 이 소변의 배출량은 내가 먹는 수분의 양과 대사에서 나오는 수분의 양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항상 소변을 보았을 때, 대변을 보았을 때 남아있는 느낌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요. 항상 소변을 잘 나가게 소통을 시켜줘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대사 기능, 순환이 잘 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특히 얼굴과 다리가 많이 붓는 경우에는 짠 음식과 단 음식을 많이 먹고 한 자세로 오래 서 있어서 오기도 하지만 내 몸의 기력이 떨어지는 경우, 인체에 이제 양기가 부족한 경우, 몸이 찬 경우에 이런 얼굴이 붓거나 손과 다리가 붓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한의원에서 전문가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합니다. 네, 본인의 붓기가 어느 쪽에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한방적으로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붓지 않으려면 짜지 않게 먹어야 한다, 저염식으로 먹어야 한다는 얘기 많이 하죠. 박사님, 이 부종 관리와 예방을 위해서 저염식뿐만 아니고 어떤 생활 습관 가져야 할까요? 항상 그 저녁 때 특히 이제 낮에 움직일 때는
주로 얼굴이나 몸이 붓지 않고 이제 다리가 붓는 경우이기 때문에 많이 움직여서 다리가 붓는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저녁 때 취침 전에 한 30분에서 45분 정도 다리를 가슴 높이 정도로 올려주는 습관을 들이는 게 필요하고, 저염식뿐만이 아니라 단 음식은 내 몸을 부풀게 하고 또 당뇨 수치도 올리게 하고 혈관에 만성 염증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 음식을 피하는 게 필요하고, 항상 소변과 대변이 적절하게 잘 나가고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고, 마지막으로 한방에서 기수라고 하는데요. 기종이라고 하는데, 스트레스를 받거나 분노가 생기게 되면 몸이 전체적으로 붓기가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섬세한 여성분들이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스트레스와 분노는 내 몸의 신진대사의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붓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제가 붓기가 온다든지 이제 여성분들이 침 맞으러 왔을 때 제가 다리를 살짝 눌러보고 이제 문진상 좀 오래 서 있고 그러면 다리가 좀 부으세요 이랬을 때, 제가 침 치료를 다 끝내고 나서 꼭 인중이라는 혈자리를 화장을 했을 때는 어쩔 수 없는데, 집에서 그렇지 않으면 점심 먹고 인중이라는 혈자리를 자신의 이제 두 번째 손가락으로 해서 한 10초씩 자주 지압을 해주면 부종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인중이라는 혈자리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이 인중은 코와 입 사이에 오목하게 들어간 라인입니다. 그래서 코에서 입을 3등분 했을 때 코에서 3분의 1 부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인중이기 때문에 좀 내가 어쩔 수 없이 과식을 해야 된다, 좀 피곤하면 붓는다, 이런 경우에는 자신의 이제 두 번째 식지의 손으로 인중을 자주 지압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평소 부었다 싶으시면 인중혈 꼭꼭 눌러주시고요. 짠 음식 그리고 단 음식을 피하는 습관으로 부종을 관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직접 해결해 드리는 건강상담소 프로그램 함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아래 나가는 번호죠. 서울 02-823-2000번 연락 주시면 되고요. 원음방송TV 카카오톡 채널로도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는 건강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건강 상식도 쌓고 또 건강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는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건강하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의 건강상담소는 여러분의 건강 고민과 또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서울 02-823-2000번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고요.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나이, 그리고 현재 불편하신 곳 말씀해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문의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상담자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아버님 혹시 오늘 본인 상담이실까요? 본인이죠. 네, 좋습니다. 아버님 올해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39년 9월 10일인께 83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39년생이시고요. 예. 키와 몸무게 여쭙겠습니다. 예? 키 어느 정도 되실까요? 1m 70 정도 돼요. 네, 그리고 몸무게는 어느 정도 나가실까요? 몸무게는 56kg 정도, 60kg가 못 나가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 박사님 나와 계시거든요. 자세한 네.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버님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제가 대상포진을 앓고 예,
그때 당시에 대상포진이 뭐인지를 모르고 이겨내려고 이겨내고 나았어요. 근데 그 통증이 남아 있대요. 예, 그래서 그 통증을 어떻게 좀 없애버릴 수 없는가 하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예. 예, 현재 그 통증이 어느 부분에 많이 나타나십니까? 이제 왼쪽 가슴 예, 그냥 많이 나타나요. 왼쪽 가슴 밑으로. 예. 그 통증이 낮과 밤에 차이가 있습니까? 낮과 밤에는 별로 뭐 차이를 못 느꼈어요. 예. 지금 현재 그 혈압약이나 당뇨약 따로 복용하시는 거 있으세요? 대상포니 요거 외에는 다른 건 전혀 없어요. 혈압도 없고. 네. 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씩 받으시는 거죠? 네. 네네. 수술 받으신 적도 없습니까? 예, 수술 받은 적도 없고. 예. 그 화장실 대변은 매일 잘 보세요. 그러죠. 예. 몸무게는 지금 한 56kg 나가시는데 이 몸무게는 예전부터 이 몸무게 나가십니까? 예, 예. 예. 지금 이제 대상포진은 이제 수두 바이러스가 다시 이제 신경절을 타고 나와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게 치료가 되어도 통증이 이제 남아있는 분들의 경우에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부위에 따라서 좀 다르게 되거든요. 현재 어르신께서는 이제 가슴 쪽 한방에서는 이제 양명경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위와 장을 이제 치료를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면역력을 보강하는 한방차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면역력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환기라는 약재를 쓰고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제 순환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목향과 진피라는 한방차를 이용을 하고 특히 이제 가슴 부분에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지각을 추가를 하고 면역력을 같이 보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당귀와 청궁을 같이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5가지의 약재, 그래서 환기, 목향, 진피, 지각, 당귀, 청궁, 6가지 약재를 각각 5g씩 넣고 물을 1800cc 넣으세요. 중간불 정도로 해서 40분 정도 끓이면 100cc가 나오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식사하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있다가 하루에 2번씩 복용을 하시는데 연세가 있기 때문에 2개월 정도 이렇게 꾸준히 복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아버님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서 개인차 있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대상포진 후 통증에 대한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박사님, 흔히 대상포진이 다 들어가도 나아도 통증은 욱신욱신 계속 난다는 소리가 있는데 왜 그럴까요? 그게 이제 수두 바이러스가 그 신경절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 내 몸에 이제 면역력이 약하면 이 바이러스가 피부 쪽 신경절을 타고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가 되어도 통증이 계속해서 조금씩 남아있는 경우가 한 30에서 40% 정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 한의원에서 그 통증이 나타난 부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바이러스, 우리 몸이 이제 감기가 바이러스가 침범해서 통증이 나타나고 몸살기가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감기가 걸리면 온 몸이 관절이 여기저기 아프고 삭신이 쑤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바이러스가 남아 있어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치료를 해주는 게 필요한데 첫 번째가 면역력을 좀 더 세게 올려야 됩니다. 그 면역력을 세게 올리는 약이나 음식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내 체질이나 내 몸의 상태에 따라서 단백질을 조금 더 섭취해야 된다. 지방질을 좀 더 섭취해야 된다. 탄수화물을 섭취해야 된다. 야채나 채소를 좀 더 섭취해야 된다. 이게 달라지게 되고 오장육부에서 어떤 분은 간장의 기능이 좋은 분이 있고 콩팥의 기능이 좋은 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면역력의 세기를 조절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열이 나잖아요. 그래서 열이 내 몸에서 높아지게 되는 경우에는 이 바이러스의 활동 상태가 둔화가 됩니다. 그래서 내 몸에 수족 냉증이 있거나 선풍기나 에어컨 바람을 싫어하는 경우들에 있어서는 내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치료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데 대표적인 게 생강과 감초입니다. 이 생강만 했을 때는 좀 맵고 자극성이 있고 생강을 너무 많이 먹는 경우에는 또 눈에 손상을 입힐 수가 있기 때문에 생강차 하나로 꼭 드시지 마시고 생강의 독소를 완화할 수 있는 감초를 해서 수족 냉증이 있으면서 바이러스, 대상포진 후 통증이 있다. 이때 손과 발이 좀 차고 추워지면 통증이 좀 더 심하다. 이런 경우에는 생강과 감초를 같은 분량으로 자신의 입맛에 맞게 조금 진하고 연하게 정도를 조절을 해서 하루에 2번씩 복용을 하시면 되고 면역력이 이제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한의원에서 이제 체질 검사를 받고 오장육부에서 이제 약한 부분을 찾아서 면역력을 올려주는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 한방차에 쓰인 황기, 목향, 진피, 지각, 당귀, 천궁. 당귀, 천궁은 이제 피 쪽에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어떤 약재일까요? 예, 맞습니다. 당귀천궁은 이제 피를 보충을 해주고 나이가 들면 그 피의 양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피의 양을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당귀천궁으로 피의 양을 늘려서 영양분과 산소 공급을 하고 황기와 목향을 두 번째로 했는데 황기는 인체의 상중하 원기를 올리고 목향은 행기시킵니다. 그래서 피부에 통증이 있거나 욱신욱신 쑤시거나 순환이 안 될 때 목향을 넣게 되고 지각과 진피는 가슴 부분, 그 어르신께서 이 흉부, 젖가슴 쪽으로 인해서 그 대상포진 후 통증이 있기 때문에 경락의 유주에 따라서 가슴에 기는 지각과 이제 진피를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진피와 지각을 이용해서 가슴의 통증을 없애고 황기로 원기를 보하고 당귀천궁으로 피를 보해서 연세가 80이 넘으셨기 때문에 기혈을 보하면서 행기시키면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한방차로 처방을 해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버님의 그런 통증에 꼭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서울 02-823-2000번 전화 주시면 건강 고민에 대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네, 저희는 다음 전화 바로 이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어머님 오늘 본인 상담이실까요? 예. 네, 어머님 올해 연세 여쭙겠습니다. 60 하나고 키는 167에 52kg에. 네, 알겠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신지 박사님께 바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선생님 제가 대력성 영양망으로 폐가 한 적 없다 해서 선생님이 황기, 황정, 백출, 천궁, 당귀, 감초, 대추 이래갖고 4개월 모라 했거든요. 예, 그래서 4개월 모니까 안 되니까 선생님이 그걸 그러면 입추 때까지 먹으라 그랬습니다. 예. 그래 먹고 있는데 지금 예.
먹고 이제 제가 선생님 3번을 먹으라 했는데 내가 소화가 좀 안 돼서 한 4번을 보름간 먹어봤습니다. 네. 근데 먹고 나니까 이게 4번을 먹어서 이제 몸무게가 1kg 빠지고 그래 몸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이 그러고 차, 다시 예, 이 차 요법을 지금 하루에 4번씩 드셨습니까? 선생님 3번 먹으라 했는데 예. 내가 한 보름간만 한 3번 한 번 더 해가 4번을 안 먹어봤습니다. 아, 4번을 드셨다고요? 예, 보름만. 예, 예. 근데 이게 안 좋은가 막 몸무게 1kg 팍 빠지더라고요. 3번을 드실 때는 어땠어요? 3번 때는 괜찮았는데 예, 그러고 다시 3번으로 먹거든요. 예. 근데 이 중간에 먹는데 살이 1kg 빠졌는데 선생님 괜찮습니까? 지금 그건 제가 이제 3번 드시라고 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어머님께서 지금 4번으로 늘리셨잖아요. 예, 보름까지만. 예, 그러니까 내가 그 약이 너무 많이 먹어도 어머님께 무리가 올 수가 있어요. 아, 예, 그럴 수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름에는 특히 이제 폐가 없으신 분들은 여름에는 우리 인체의 기능이 더 약해집니다. 화극금 예, 작용에 맞습니다. 의해서. 그래서 예. 조금 찬바람이 불게 되면 이때는 이제 폐기를 외부적인 요인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입추가 되어야 우리 인체가 겨울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체적으로 특별한 질환이 없는 경우에는 몸무게가 1kg라도 늘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먼저 그 약을 드시는데 이렇게 조금 조급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예, 찬바람이 불 때까지 입추까지 지금 예. 3번씩 이제 하루에 3번 드실 때 특별히 뭐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나거나 불편한 증상은 없으신 예. 거잖아요. 예, 괜찮습니다. 예, 그러면 그러니까 음식도 내가 음식을 좀 더 먹으면 불편하고 좀 적게 먹으면 그 편한 정도가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음식도 조절하고 지금 약도 조절을 하셔서 그 입추까지 드시고 그 전에 혹시라도 뭐 약을 드시다가 불편한 증상이 있으면 저희 방송국에 다시 전화 주시면 예, 됩니다. 선생님, 내가 묵다가 1kg가 빠졌거든요. 중간에 빠져도 괜찮습니까? 이게 약 효과가 없고 그렇진 않습니까? 아니 그건 지금 어머님께서 그 약을 제가 3번 드시라고 했는데 이제 4번으로 늘려서 그런 거기 때문에요. 예. 다시 이제 3번으로 원상으로 돌아가고 이제 꾸준히 이렇게 하면 지금 1kg는 다시 증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선생님 입추는 뭐 그러면 입추 뭐 다음 달이 7일이 입추인데 그럼 그때까지만 먹어볼까요? 예, 그때까지 좀 더 가야 됩니다. 아, 그럼 8월 말까지 한번 해봅시다, 그지? 네네. 그럼 8월 말까지 해보고 그러면 되면 다행인데 안 되면 이걸 그럼 또 더 늘려 먹어야 됩니까? 아, 그때는 제가 다시 이제 또 가을에 되면 그 폐가 좀 약하신 분들의 이제 처방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 여기서 그래서 몇 가지가 더 첨부됩니까? 예, 몇 가지가 더 첨부를 해드릴 겁니다. 예, 그런데 아. 일단 그 지금 8월 말까지 드시고 저희 네. 방송국에 다시 전화 주세요.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서 개인차 있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최진용의 건강상담소에서는 본인 상담부터 가족 상담까지 모두 가능하니까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서울 02823-2000번 또는 SNS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는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고 먹으면 더 도움되는 식재료를 살펴보는 슬기로운 건강 밥상입니다. 오늘 살펴볼 건강한 재료는요, 전 세계적으로 널리 재배되는 순금의 열매로 불리는 옥수수입니다. 지금 딱 제철이죠. 박사님, 옥수수는 어떤 영양분이 있을까요?
예, 이 옥수수에는 이제 탄수화물, 단백질뿐만 아니라 비타민 B1, B2, E와 칼륨, 철분 등 무기질이 풍부하고 특히 칼로리의 양이 많지 않아서 여성분들이 또는 과체중인 분들이 다이어트 식사로 아주 많이 섭취하고 있는 음식입니다. 네, 이 제철인 옥수수 쪄서 먹으면 이렇게 앙 하니 물면 톡톡 터지는 안에 씨눈이 있잖아요. 네. 이 맛있는 씨눈이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성분이 들었다고 하는데 사실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필수 지방산인 리놀레산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어 주어서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시는 분, 과체중인 분들, 복부 비만인 분들, 칼로리의 양이 적으면서 포만감이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네, 그리고 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옥수수 참 많이 드시죠? 다이어트와 변비 예방에도 또 도움이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옥수수 한 개에는 약 10g의 수용성 식이섬유가 들어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키위 5개, 복숭아 7개에 해당하는 약이기 때문에요. 결국 이 수용성 식이섬유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어서 내 몸의 수분도 보충을 하고 장내 미생물의 활동을 증가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옥수수 하면 옥수수 수염차도 빼놓을 수 없죠. 우리 V라인을 위해서 옥수수 수염차 많이 마시는데 어떤 효능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여성분들의 V라인, 그래서 수분을 내 몸에 불필요한 수분을 빼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남성분들의 경우에 전립선 비대증이라든지 소변 분리 증상이라든지 여성분들의 경우에 방광염의 증상이 있을 때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칼륨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체내에 나트륨을 배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고혈압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네, V라인뿐 아니라 고혈압 그리고 치매 예방까지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옥수수를 못 먹는 체질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이 옥수수는 칼로리가 이제 적은 편이고 또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준다고 해서 옥수수만 섭취하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간혹 몸에서 비타민 B3가 부족이 되기 때문에 펠라그에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또 소화율이 낮기 때문에 위와 장이 약하거나 과민성 대장 증상이 있거나 위를 수술을 하신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을 받고 적절하게 섭취를 해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체질에 따라서 옥수수 가려서 섭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 요즘 옥수수 종류도 참 다양하더라고요. 초당 옥수수도 있고 좀 얼룩덜룩한 이런 옥수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쪄먹는 옥수수를 또 다르게 섭취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소화 장애가 좀 잘 일어나거나 또 많이 먹고 싶은데 이 경우에는 이제 가루를 내서 먹거나 차처럼 끓여서 장기적으로 복용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화의 장애에 이상이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에 차로 꾸준히 드시면 피부 미용에도 또 다이어트에도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맛있는 옥수수 그냥 쪄서 드시지만 마시고 꼭 가루 내거나 차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콜레스테롤을 낮추어주고 변비에 도움되는 옥수수지만 소화를 쉽게 못하시는 분이라면 옥수수를 가루나 차로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건강밥상 제철 식재료 옥수수의 효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옥수수로 건강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궁금한 식재료나 자신의 체질에 맞는 식재료 궁금하시다면 원음방송TV 카카오톡 채널로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건강상담소가 이어집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의 건강상담소에서는 건강 고민과 또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서울 02823-2000번 저희가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고요. SNS로도 건강 고민 상담 가능하십니다. 지금 카카오톡 채널로 건강 고민 상담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 여성입니다. 평소 마른 잔기침 많이 나오는데요. 잔기침을 없애는 방법이 있을까요? 하고 연락 주셨습니다. 잔기침에 대한 고민 사연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직장에서 좀 콜록콜록하면 요즘 시국도 시국이니만큼 신경 많이 쓰이시겠죠? 박사님, 잔기침은 왜 나올까요? 예, 장기침은 미세먼지라든지 혹시 여성분이라 흡연을 할 확률은 적기 때문에 이제 흡연을 하는 남성분들의 경우 위산이 역류한다든지 스트레스가 있다든지 폐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에 만성 기침으로 잔기침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잔기침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일단 원인에 따라서 크게 다르게 되는데요. 제가 일단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한방차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산 역류로 발생한 잔기침에는 위산의 역류를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창출과 진피를 각각 10g씩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고, 이에 반해서 폐 기능이 좀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오미자와 길경을 각각 10g씩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평소에 마른 잔기침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체질에 따라서 따뜻한 건강차로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해드린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 따라서 개인차 있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최진용의 건강상담소는 건강 고민과 또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 드립니다. 하단의 02823-2000번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직접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지금도 많은 분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분 바로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본인 상담이실까요? 네, 맞아요. 아, 네. 상담 받으실 분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 47이요. 47이고요. 키와 몸무게 여쭙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네. 네, 키가 어느 정도 되실까요? 156이요. 네, 몸무게는 어떨까요? 지금 살 쪄가지고 60kg요. 네, 알겠습니다. 제 옆에 지금 박사님 나와 계시거든요. 불편한 점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 위가 너무나 좀, 만성적으로, 네, 주기적으로 1년에 적게는 2번, 많게는 한 4번 정도 이렇게 꼭 아프거든요. 네, 그러면 한 보통 2주 갈 때도 있고요. 네, 병원에서 약 주시는 거 먹어도 낫지 않고, 네, 그래서, 네, 좀 많이 힘들어가지고, 네, 네, 그 아랫배나 윗배 가스가 많이 차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위장 운동을 전혀 안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예, 네, 그리고 좀 작년까지는 괜찮았는데 올해부터는 또 머리까지 아프더라고요. 왼쪽 머리가요. 예, 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많이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좀 관절 쪽에 좀 관절 쪽이 많이 약해가지고 네, 그냥 이렇게 무거운 거 이렇게 살짝 들었는데도 예. 이게 뭐라고 해야죠? 근육이 좀 힘줄이 늘어났다고 해야 하나요? 인대가 늘어났다고 해야 하나요? 네, 그래서 이 물리치료하고 해도 좀처럼 이렇게 낫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잘 이렇게 먹지를 못하니까 네, 위가 안 좋아서 이렇게 영양분이 잘 흡수가 안 돼서
뼈나 이런 데도 많이 영향을 주나 좀 걱정이 돼서 한번 통화하고 싶었어요. 예. 지금 그 건강검진은 그 규칙적으로 받으십니까? 네, 1년에 한 번씩은 받고 있어요. 예. 건강검진상 뭐 빈혈이라든지 뭐 문제 되는 증상 있습니까? 빈혈은 없는데 빈혈은 수치상으로 없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좀 이렇게 약국이나 이런 데 한의원에서 이렇게 저를 맥을 짚거나 이렇게 얼굴을 보시면 피가 많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걱정이 돼서 병원 가서 이제 빈혈 검사하면 예.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 아, 그러면 그 경우는 이제 혈색이 조금 안 좋다고 하는 경우에 병원에서 빈혈 검사는 피 검사는 했잖아요. 예, 그러면 네네. 이 경우에 이제 피가 부족한 게 아니라 그 기력이 떨어진 거예요. 예. 아, 두 번째는 네. 현재 그 47인데 생리는 아직 하고 계십니까? 생리를 하고 있는데요. 현격한 많이 양이 양이 줄어들고요. 예. 좀 막 하루나 좀 나오고 기간은 좀 길거든요. 한 7일 정도 나오는데 네. 이틀째부터는 거의 그냥 조금 정말 아주 양이 정말 조금 나오는데 색도 약간 죽은 색깔? 네. 수술 받으신 적 있으세요? 제가 그 한 6개월 전에요. 네. 고관절 쪽에 이렇게 인공 수술은 아니고 예. 좀 그 근육막이 찢어졌다고 해가지고 예. 막이 찢어졌다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 꼬매는 수술했는데 네, 그 수술 외에는 다른 건 안 했어요. 네. 화장실 대변은 매일 잘 보세요? 거의 매일 가긴 하는데요. 좀 묵다고 해야 하나요? 거의 네. 좀 설사는 아닌데 네, 묽어요. 네. 몸이 전체적으로 좀 무거운 느낌 드세요? 몸이 무겁냐고요? 예. 소화만 잘 되면 예. 저는 괜찮은데 소화가 조금 안 되면 막 몸도 무겁고 혈액순환도 안 되고 막 예. 눈이 이렇게 앞으로 나올 것 같고요. 예. 특히 등에서 막 너무 열이 많이 나요. 그래서 막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병원에서 위내시경 해보신 적 있으세요? 위내시경 했는데 그렇게 뭐 큰 문제는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러면 위 자체에 이제 문제가 아니고 위장 자체가 이제 움직이면서 음식이 들어갈 때 운동이 되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네네. 그게 이제 그 기력이 없으면 운동이 잘 안 되고 또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스트레스에 취약하기 때문에 교감신경 기능이 활성화되고 부교감신경 기능이 저하가 되면서 운동이 안 되면서 이제 복통 증상이 나타나고 또 복통 증상이 이제 심해지다가 보면 이제 두통이라든지 관절도 같이 이제 영양 공급이 충분히 소장을 통해서 네네. 예, 피를 통해서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관절들도 같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본인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소화가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는 이제 위장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위장약만 써서는 안 되고 심장에서 위장으로 피를 보내줘야 되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 향부자, 네. 감초, 네. 창출, 네. 갈근, 네. 진피, 네. 그 다음에 예, 그렇게 해서 각각 5g씩 넣으세요. 네네네. 예, 그렇게 한 다음에 물을 1500cc 넣으시고 네. 중간 불 정도로 해서 한 30분 끓이면 100cc에서 120cc 나옵니다. 네네. 그러면 그 차 한방차를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드시고 네. 저녁 때 한 5시나 6시쯤 한 번 더 드세요. 네네네. 예, 마지막으로 식사를 저녁 식사의 양을 조금 한 3분의 1 정도만 줄이시고요. 네네네. 네, 그렇게 해서 한방차 요법을 2개월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 따뜻한 한방차로 소화 기능에 도움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몸 상태 따라서 개인차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서울 02-823-2000번 활짝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아버님 본인 상담 위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그러면 올해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43년생이에요. 43년생이시고요. 키와 네. 몸무게 궁금합니다. 키가 1m 60, 네. 몸무게 49kg. 네, 알겠습니다. 제 옆에 박사님 계시거든요. 오늘 불편한 네, 네. 부분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아버님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네, 요즘번에요. 내가 한 3년 전, 4년 전이니까요. 4년 전에 이제 폐에 암을 띄웠어요. 네, 암을 띄는데 그 띄면서도 폐를 띄면서 한 3분 1 정도 잘렸어요. 예, 그 암이 맨 구석쟁이가 있어가지고서요. 그래서 박사님한테 한번 전화를 한번 했었어, 저가요. 네, 이렇게 박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서요. 오미자하고 황경하고 황기하고 백술하고 예, 그 4g하고 감초 2g하고 그거를 해가지고 1200cc를 그걸 달여가지고서 식가를 아침하고 점심 중간에 먹고 또 점심하고 저녁 중간에 먹고 그러고 그거를 쭉 계속해서 한 7개월 정도 먹었어요, 저가요. 그렇게 해서요. 네, 그러고 났더니만 그래서 다른데 운동도 하다 그러더라고. 그 병원에서는요. 네. 병원에도 그 운동을 하고 나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도요. 네, 근데 박사님이 그 약 지어준 것 때문에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지금 저가요. 네, 그래서 혹시 이 약 말고도 조금 더 뭐 첨부할 게 있는지 뺄 게 있는지 한번에서 여쭤보고요. 또 한 가지는 네, 저가 그 식간에는 그 약을 못 먹었어요. 그래서요, 저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제 밥 먹기 전에 예, 밥 먹고 또 저녁 먹기 전에 한번 먹고 이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 일을 다니기 때문에 그 약을 들고 다니는 거라. 네, 그래서 그 이제 먹는 방법도 좀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지금 그 약을 드시면서 소화나 뭐 불편한 증상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어요. 예. 약 맛은 느낌이 어떠셨어요? 조금 시큼했었어요. 아, 원래 새콤한 음식 좋아하세요? 그렇진 않아요, 저가요. 예, 좀 신 음식은 잘 좋아하지 않아요. 아, 그러세요? 네, 예. 그런데도 그냥 먹었어, 계속요. 아, 그러면 그 지금 좀 시큼한 맛이 나게 되면 원래는 좀 거기에다가 생강을 3쪽을 넣으세요. 아, 신강세 쪽이요? 예, 500원, 100원짜리 동전 크기만 하게 해서. 네. 예, 그 다음에 감초의 양을 조금 늘리세요. 아, 예, 지금 몇 그램으로요? 예, 감초 몇 그램 드시죠? 원래 2g 넣어요. 예, 그러면 4g씩인데. 예, 그러면 감초를 4g으로 늘리시고요. 네. 예, 그렇게 해서 다리는 방법은 똑같고 네. 그 지금 복용하는 그 시간을 네. 지금 현재 양약 복용하시는 거 있으세요? 없습니다. 아, 지금 이 폐 그 검진 수술한 데서 규칙적으로 그 가서 검진은 받으시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예. 그 원래 이제 6개월마다 받다가요. 지금은 1년에 한 번씩 가요. 네. 그러면 그 차 요법을 그 식사하고 한 10분에서 30분 있다가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식후에. 네. 그리고 이거 하루에 2번. 예, 하루에 2번 드시고 지금 네. 7개월 드셨습니까?
네네. 예, 그러면 2개월 다시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전화 주세요. 네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아버님 오늘 이렇게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 한방차가 도움이 되셨다니까 저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서 개인차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직접 해결해드리는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실 때 언제든지 서울 02-823-2000번 전화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SNS에 올라온 건강 고민 상담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엄마가 골다공증 위험이 있다고 해서 평소에 우유랑 칼슘 영양제를 과다하게 많이 드시는데요. 어느 정도 섭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골다공증 하면 보통 뼈에 구멍이 생긴다 이런 병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어떤 상태를 정확하게 말할까요? 예, 이 뼈 자체에 이제 칼슘이 충분히 농축되어 있어서 뼈가 단단해야 되는데 뼈는 우리 인체의 이제 기둥입니다. 기둥은 단단하고 튼튼해야 되는데 단단하고 튼튼하기 위해서는 뼈에 칼슘이 농축되어 있어야 되는데 뼈에서 칼슘이 자꾸 빠져나가면서 엑스레이 검사를 받았을 때 뼈에 구멍이 송송 나 있는 게 진찰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정확하게 정형외과나 내과에서 검진을 받고 이에 따른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나이 드신 어르신뿐 아니라 최근 젊은 층들 무리한 다이어트 많이 하죠. 골다공증 위험에 아주 크게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우유 그리고 칼슘 영양제를 어느 정도 먹는 게 딱 적절할까요? 일반 대표적인 이제 음식이 우유입니다. 그래서 정상 성인의 일일 권장량은 약 700mg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골다공증 치료 중이거나 특히 폐경후의 여성, 노약자의 경우에는 1000에서 1500mg 정도의 이제 칼슘 섭취를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칼슘 섭취량을 충분히 보충을 하려면 하루에 두세 잔, 약 400에서 600ml 정도가 되면 충분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특히 이 언제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이 칼슘의 흡수가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칼슘 흡수율을 높이려면 우유를 섭취를 할 때, 또 칼슘 영양제를 섭취를 할 때 항상 외출 전에 섭취를 하는 게 필요하고 또 칼슘 영양제는 전문가 의사 선생님이나 이제 약사 선생님이 복용하라는 대로 그 복용 시간을 꾸준히 좀 맞추어서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는 그 우유를 섭취를 할 때는 외출 전에 섭취를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해가 조금 있을 때 섭취를 하고 외출을 해야 칼슘, 바이타민 D를 흡수를 하면서 칼슘 흡수율을 높인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칼슘과 비타민 D가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칼슘과 마그네슘도 서로의 그런 궁합을 좋게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녹색 클로로필이라고 하는데요. 녹색 채소의 가운데 있는 게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특히 이제 신경이 예민해지고 우리 몸에 이제 열기를 식혀주는 효능이 있게 되는데 이 뼈가 단단해지려면 우리 몸에 열이 너무 많아지면 안 되고 약간 차가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뼈를 조금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마그네슘이 함유되어 있는 녹색 이파리 채소, 아주 진한 녹색 채소를 자주 또 해가 있을 때 많이 섭취해 주시면 그 골다공증과 뼈 건강을 예방하면서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평소에 충분한 영양 섭취도 중요하지만 운동으로 뼈를 튼튼하게 하는 생활 습관도 정말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사님, 평소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예, 이 뼈가 튼튼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충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서서히 걷는 것보다는 좀 빨리 걷는 운동, 무거운 물건을 들 때도 자기가 약간 부담이 되는 정도의 운동기구를 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그 체중이 증가하면 안 됩니다. 뼈는 우리 몸에 지탱을 하는 아주 단단한 기둥인데, 이 기둥을 충분히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 몸의 체중이 가벼워져야 기둥의 부담이 적기 때문에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면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하는데 뼈에, 관절에, 몸에 충격을 약간 주는 습관을 들이는 그러한 운동을 같이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운동법 살펴봤는데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도 있을까요? 골다공증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는 골쇠보라는 한방차입니다. 골자, 뼈를 튼튼하게 하는 보약이라는 이름인데요. 골쇠보와 두충 두 가지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의 뼈를 튼튼히 하고 예방하면서 치료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골다공증 그리고 뼈 건강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SNS로 올라온 상담이었고요.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서 개인차 있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끝으로 박사님 건강 제안 함께 해주시죠. 음식을 골고루 섭취해야 되는데 내가 먹어보지 않았던 음식을 자주 시간이 되는 대로 섭취하자.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몸의 면역력의 60% 이상을 담당하는 기관이 장입니다. 그래서 내가 새로운 음식, 여러 종류의 음식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장내의 미생물의 상태가 종류랑 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에 내 몸의 면역력의 힘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편식 등으로 골고루 음식을 못 하시는 분들, 못 드시는 분들, 새로운 음식 섭취로 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고민 열심히 해결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네, 도움 되셨기를 바라며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건강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